수양이 단종을 거의 몰아낸 상태에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계유정난 이후 수양은 언제든지 모를 위협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이었던 금성대군 그리고 한 명의 신하였던 이징옥의 난에 걸치면서 단종이 그대로 왕의 자리에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도 반란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단종을 쫓아내게 됩니다. 단종은 영월로 쫓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이 수양대군이 세조, 즉 왕이 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이 만들었던 집현전 학자들이었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의 일부, 성산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 이응부라고 하는 무인과 힘을 합쳐 세종을 제거하려는 반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반란 계획은 명나라의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응부와 그 부하들이 수양대군 즉 세조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한 명의 판단으로 인하여 이 작전이 추후로 미뤄지게 되자 이게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점점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내부 밀고자가 생기게 됩니다. 김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를 알리게 되면서 수양대군 세조를 죽이려고 했던 집현전 학자들과 일부의 사람들이 처형되게 됩니다. 남자들은 사형당하고요. 가족들도 사형당하고 여자들은 노비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성산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은 계유정난 당시에는 수양과 힘을 합계했던 사람이었는데 세조의 이런 행동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종을 쫓아냈고 단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았던 것이었죠. 역모를 도모했던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인두로 지지고 팔을 자르고 막 여기 다리를 막 벌리게 하는 그런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특히 그런 성산문, 박팽년 같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 당신을 임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당신은 그냥 수양되고 날이다. 날이 개날이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당신이 준 월급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내 집 창고에다 그냥 가둬놨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는 당신에게 글을 올릴 때 신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클 거자를 썼다. 나는 당신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사육신이라고 하고요. 어느 정도 같이 뜻을 함께 했으나 살아남은 사람들을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사육신 같은 경우에는 그 무덤이 서울 노량진에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집현전에서 열심히 일했던 신숙주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세조에게 붙어서 굉장히 비판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마음이 잘 변하는 사람이야. 숙주 이거를 숙주나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해요. 숙주나물이 금방 그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신숙주같이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죠. 서론이 정말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계유정난과 단종을 복위시키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 세조가 선택했던 것은 영월에 귀양가 있는 단종을 사약을 내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상왕으로서까지 왕으로서 존재했던 사람이 숙부의 손에 죽기 쉽지 않아 결국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게 됩니다. 결국 세조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세조는 거의 태종보다 더 악랄한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의 조카까지 죽일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이미지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유정난과 단종을 쫓아내면서 집권했던 세조의 업적을 정리해 보면요. 거의 태종과 비슷비슷합니다.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했던 그 중심 집단이 바로 집현전에 있었기 때문에 집현전을 폐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집현전에 있던 신하들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왕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세종 시기에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 삼정승이 중심이 되는 체제였다면 이제는 세조는 이런 정승들의 말조차도 듣고 싶지 않고 자신의 힘대로 운영을 나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종이 했던 대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면서 육조가 다이렉트로 왕한테 보고하고 육조에게 다시 명령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죠. 이 모두는 바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조 같은 경우에 이미지가 굉장히 포악하고 악랄하지만 왕으로서의 그런 행동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권이 든든해야 국가가 편안하고 백성들이 편안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실시했던 것이 바로 직전법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토지제도입니다.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과전법 제도를 이미 고려 말기부터 실시하고 있었는데 퇴직한 관료한테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남아나질 않죠.
그리고 퇴직한 관료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요. 이 퇴직한 관료는 땅 반납하고 받지 마라. 현직에 있는 지금 일하는 공무원들만 세금을 다시 백성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직전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요. 왕권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직전법을 실시하고요. 또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복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해서 군사제도를 정비하고, 또한 이 국가의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나라를 경영하는 법대전이라고 해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제도를 편찬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보여줬던 세조도 말년에는 불교에 몸을 맡길 정도로 굉장히 자신의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행동을 반성하면서 자신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집현전 세력들이나 그런 세력들을 다시 감옥에서 풀어주는 이런 정책들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는데요. 세조가 죽을 때 단중에 엄마가 꿈에 나와서 침을 탁 뱉었다고 해요. 그 침을 뱉은 게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종기가 된 거예요. 그 종기들이 마구 자라나서 그 종기가 썩어 문드러서 죽었다고 하고요. 세조의 아들이었던 예종조차 몸이 너무나 허약해서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서는 왕이 태정, 태세, 문단세, 성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려의 성종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국가의 체제를 정말 꽃피우고 완성시킨 사람한테 성종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성종 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성된다, 진정으로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조 때부터 편찬되었던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게 완성되게 됩니다. 이 경국대전에는 6가지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6조의 명칭과 똑같습니다. 이호, 예병, 형공. 2조 같은 경우에 관리를 임명하는 규정, 호전 같은 경우에 재정, 경제 부분, 예정 같은 경우에 예절, 과거제, 외교 이런 것들, 병전은 군사, 그 다음에 형전은 형벌, 재판 이런 거, 공전은 건축,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서 국가에 딱 든든한 법체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태종과 세조 같은 경우에 강력한 왕권으로 인해서 신하들의 힘을 키워주지 않기 위해 그런 정책들을 펼쳤잖아요. 이와 반면에 세종 같은 경우에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운영했듯이 성종 또한 세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연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왕과 신하가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홍문관이라고 하는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하여 국가가 정치적인 그런 선순환,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구를 완성하게 되면서 성종 때 비로소 국가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세종과 성종이 약간 비슷한 이미지, 유교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본다면 세조와 태종이 약간 이미지도 비슷하고 왕권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